김어준처럼 정치의 냄새를 잘 맡는 놈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네트워크가 이제는 무지하게 세졌어요. 김어준은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정도는 지금 세울 수 있을 만큼 김어준의 힘이 압도적입니다. 김어준의 위치가 이렇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김어준 쪽을 집중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진보 스피커가 되려면 김어준하고 맞서면 거의 못 견딜 정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어준이 물르면 다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이 센 놈이니까 이재명을 지금부터 키우면 닥치고 정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요. 그러니까 걔는 거기서 정치적인 색탁을 완성한 거예요. 김어준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온갖 음모론을 내고 그게 틀렸으면서도 한 번 더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킹메이커는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킹을 만들 때까지는 김어준을 응원하고 올바른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재명이 너무나도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이 기레기들이 띄우는 자들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왜 띄우겠습니까? 조중동에서 제일 만만한 게 이재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걔의 인기는 신기루예요. 그러니까 20 몇 %까지 올라가도 언제나 좋아했던 그런 극자나 그런 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어요. 죽어도 박근혜 찍었던 사람이 35%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가 있듯이 극자도 있는 거고요. 이재명 같은 애가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쪽 좌측은 최대한으로 한 25% 정도는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그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까지 걸려온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번에 대법원의 판결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재명이 이쪽에 후보가 되면요. 후보 기간 동안에 끌어내리거나 그때의 온갖 공격으로 당연히 정권을 탈환하기가 제일 편한 후보가 이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띄워주는 거예요. 뭐든지 얘기할 때마다 낙인을 찍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모든 게 맞서지 않습니까? 재난기본소득부터 맞섰잖아요. 그러더니 보편적 기본소득 주장해가지고 또 그걸로도 맞서잖아요. 거기다가요, 기본주택도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지가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앙정부가 돈을 내줘야 가능한 건데 지가 내지르고 본 겁니다. 스포트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야 되고 공문을 문재인 대통령에 가야 될 거를 항상 가로채요, 그놈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번에 4급 공무원 경기도도 보세요. 아니 4급 공무원이 경기도에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공무원은 두 채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세금을 거두면 되죠. 세금이 제대로 안 때려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 부동산 3법 이런 거 다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개인의 선택의 자유나요 기본권의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위헌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도요. 이 새끼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더 하나 더 하겠다는 생각이 강박관념이 있으니까 더 위를 치고 나간 거예요. 지금도요. 그런데 4급한테 그렇게 하면요. 지금 5급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5급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5급이 그런데 6급이나 7급, 8급 밑에 있는 9급까지 그 관료제 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두 집을 어떻게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면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들이요. 두 집을 갖고 있으면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라고요. 장사치들도 약속을 하면서 걔가 장사치라는 말이 뭐냐면 그건 비하하는 말이고 낮춘 말이잖아요. 많은 사업가나 중소 자영업자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다 장사어치로 다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얘기를 갑니다. 항상 그래요. 뭐든지 희생양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자기가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어법으로 갖고 있고 그게 몸의 배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토론할 때도 예 아니하고 대답하라잖아요. 그게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자나 할 수 있는 토론입니다. 민주주의 토론에서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법정에서나 있는 거 아닙니까? 죄인들을 신문할 때나 하는 거예요. 요번에 그게 무죄다 그러니까 그게 또 본질이 또 튀어나온 거예요. 김어준이 저거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저러면 안 돼 하니까 다스베이에다가 불러놓고 딱 얘기를 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 길게 얘기하지 마. 조중동이 좋아하는 일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말조심 또 시켜요. 옛날에 SNS 끊을 때 김어준이 그렇게 했었어요. 요번에도 또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요. 기본주택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인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기본주택 많이 언론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그거는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정 지역에 그렇게 몰아넣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하고 어울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얼치기 좌파들이에요. 이게 얼치기 진보 매체들이라고 저는 합니다. 지금의 경향 한경우 이런 거예요. 최장집이요. 최장님이 요번에 또 하나 뭐 그 경향신문인가 어디다 냈는데 한심하게 그지없는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정당, 계급에 의한 정당, 뭐 거대 정당 2개 때문에 10년대 얘기를 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얼치기 좌파들이 있습니다. 편협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편협한 경험으로 그것만 떠들어대요. 그게 옳은 줄 알고요.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봤기 때문에 거기에다 신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화가 된 거예요. 그게 뭐든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만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걔네들이 막 공격할 수 있었던 게, 그리고 이재명을 띄울 수 있었던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재명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하고요, 아예 결이 다른 애예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짓밟고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그 일관성, 신뢰성, 투명성, 나쁜 불의한 정의하고는 부닥쳐서 싸우되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약한 사람한테는 너무 약하시잖아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하고 문재인 대통령인데 그거 무슨 이재명이 제2의 노무현이 전투형 노무현이 제2의 노무현은요 지금 조국이 하는 게 예전의 노무현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도 어떻게 합니까? 조국도 불의한 권력이나 이런 거에서는요 절대 안 물러나고 싸우잖아요. 지금 언론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조국도 일반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노무현의 정신이고 노무현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그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를 악마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지역주의라는 주의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노무현 대통령한테 비교하다니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쉬운 기준이 하나입니다. 언론들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많이 다뤄주고 밀어주면 무조건 의심하십시오. 그리고 경계하십시오. 왜 우리가 맨날 기레기 살처분 대상 하면서 그들이 그런 살처분 대상이 밀어주는 애는 그렇게 떠받듭니까? 모순이잖아요. 단순한 건데도 모순을 우리가 하잖아요. 걔네를 죽어도 찍는 35%가 있듯이 이 얼치기 진보 좌파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그런 것만 찍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 그 손가역 같은 놈들이었고 지금의 민주노총 같은 놈들이에요.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노사장협이 이런 상황에서도 참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밀어주는 거예요. 민주노총이요. 내부적으로 선명성 경쟁이 나오고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이재명을 밀어주는 이유가 자기하고 같은 불이라는 걸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 답답해요.